여러분,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예상하는 것보다 5년 이상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간 노년 심리와 임종 과정을 연구해온 이한석입니다. 그동안 5천 명이 넘는 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후회를 안고 눈을 감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연구를 시작한 건 개인적인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감정 표현도 거의 안 하셨죠.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어느 날 새벽 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한석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사흘 후 아버지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며 며칠을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임종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마 전 82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째였는데 가족들 얼굴도 거의 못 알아보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손자 손을 꽉 잡고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마치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듯이요. 또 다른 분은 73세 남성분이셨어요. 아침에 조깅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요. 구급차로 이송되는 30분 동안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이 119 구조대원한테 계속 부탁하신 게 있대요.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요.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기록한 사례 중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나이도, 병명도, 상황도 전부 달랐지만 마지막 순간의 후회는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종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왜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 말을 하지 못하는지. 셋째, 제가 만난 5,000명 중 단 30명만이 알고 있었던 후회 없이 살다 떠나는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전화가 아니라 당장 달려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그 시간이 멈추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녀에게 하지 못한 단 한마디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계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얼마 전 제 연구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78세 어머니를 잃은 한 딸분이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쳐들고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애쓰셨어요. 입술을 떨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하셨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간호사를 부르러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고작 30초였어요. 그런데 그 30초 사이에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은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어요. 30초만 더 있었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평생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고작 3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초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후회를 안고 살 수 있다는 걸요. 제 동생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날을 후회한다고 해요.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동생은 회사 회의 때문에 급하다며 먼저 끊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의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그 한 분만은 정말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떠나셨거든요. 그 비밀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후회 없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임종 직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진실이에요. 임종은 평균 예측보다 무려 70시간이나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종 시기 예측 정확도가 겨우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72세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셨어요. 아들분도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했대요. 일이 바빠서 이번 주는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최영희님은 아들분이 도착하기 불과 2시간 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분은 병실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루만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여러분, 내일은 약속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오늘 전화 드리세요.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노년의 생명은 정말 하루 사이에도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뤄둔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닌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식은 마지막까지 또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임종 직전까지 정신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임종 3일 전부터는 뇌 기능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임종을 앞둔 분들의 83%가 선망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선망이라는 건 의식이 흐릿해지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68세 이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정숙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딸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딸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은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하루 만에 기억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결국 이정숙님은 딸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대화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 미루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괜찮아, 내일 말하지 뭐 하면서 미뤘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예요. 돈보다 말 한마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재산 문제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혼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청각은 살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녀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75세 김철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김철수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자녀 세 분이 병실 밖 복도에서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김철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았고 그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돈만 물려주려고 평생 일했는데 정작 사랑은 표현하지 못했어요. 돈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보다 감정을 먼저 전해보세요. 유산 문제보다 마음의 정리를 먼저 해야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훨씬 큰 선물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는 제 연구의 핵심이에요. 제가 45년 동안 5,000명의 임종을 기록했는데 그중 2,970명이 같은 말을 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요. 99%가 넘는 수치예요. 정말 놀랍죠? 한국노년심리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경우 가족 관계 회복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65세 강동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동욱님은 아들과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너무 실망해서 연을 끊으셨대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에 강동욱님은 아들을 불러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넌 아빠를 실망시킨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날 병실에서 부자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2번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접 말로 표현해 보세요. 문자보다는 전화로, 전화보다는 직접 얼굴 보며 말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오늘 사랑한다는 말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는 제게 정말 큰 희망을 준 사례예요. 78세 박영수님은 제가 만난 5,000명 중 유일하게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박영수님은 평생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대 인간발달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삶의 만족도를 4배나 높인다고 해요. 박영수님은 그 질문 덕분에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미안한 일은 바로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전혀 후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내일 해야지라는 말은 평생 후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만 하고 실제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딱 3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랑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재지 말고 느껴질 때 바로 말하세요. 아침에 전화 드리거나 만났을 때 인사 끝에 사랑해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돼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부모님도 처음엔 놀라시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기다리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손편지의 힘이에요.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편하긴 하지만 감동은 좀 덜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정말 다릅니다. 긴 글을 쓸 필요도 없어요. 진심이 담긴 짧은 한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정도면 돼요. 부모님이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꺼내 읽으실 거예요. 제 어머니도 제가 20년 전에 쓴 편지를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세 번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을 오래 기억해요. 물론 선물도 좋지만 그것보다 직접적인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식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자랐으니까 제가 이만큼 건강한 거예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그 순간이 부모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사진과 추억을 함께 되살리는 거예요. 옛날 사진을 보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사진만 찍어두고 끝내지 마시고 그 순간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예전 여행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면서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가 그립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때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용서예요. 용서는 사실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많고 상처받은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서로에게 절대 닿지 않아요.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 이제는 다 잊겠다고 말해 보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랑 표현이에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갔을 때 핸드폰만 보고 있진 않으세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대잖아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실 거예요. 작은 관심이 큰 사랑으로 전해져요. 일곱 번째는 신체 접촉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세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더 그래요. 손을 잡아드리거나 어깨를 토닥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포옹도 좋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도 자식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스킨십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약속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해진 날에 꼭 전화하거나 방문하세요. 부모님이 그날을 기다리시게 돼요. 그 기다림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그냥 후회가 돼요. 하지만 말로 꺼내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바로 말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제가 45년 동안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잃는 순간보다, 건강을 잃는 순간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순간을 훨씬 더 오래 후회한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 표현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오거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말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면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해요. 밤마다 그때 왜 그 말 한마디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말이에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사랑을 제때 표현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78세 박영수님처럼요.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건강하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후회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관계가 훨씬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 후 5분 안에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안부를 묻고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딱 3초면 됩니다. 그 3초가 부모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후회 없는 방향으로 바꿔줄 거예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72세 최영희님의 아들처럼 68세 이정숙님의 딸처럼 딱 하루 차이로 영원한 후회를 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후회 없는 삶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대화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서먹했던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사랑한다는 말 하셨나요? 아직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시고 오늘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를 응원합니다.